올해부터야, 올해부터. 나는 내가 볼 때 이거 옛날도 아니야. 올해부터 갑자기 우리는 일본에 나라 뺏긴 적이 없다고 설쳐대면서, 변희재 씨가 찾는 사람이 접니다.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적이 없다고 말했던 사람이 나는 변희재를 지지하지만 이건 틀렸기 때문에 제대로 반박을 하겠습니다. 올해 초에 우리는 나라를 빼앗긴 적이 없다고 제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렸고 당시에 사람들이 일본인이 아니라고 해서 이 부분을 정리해줬습니다. 저는 변희재 씨가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반박이 가능하며 토론도 가능합니다. 변희재 씨 본인 입으로 시폭에서 고종이 나라를 돈을 받고 팔아먹었다고 말해놓고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나라를 빼앗겼다고 했으니 나라를 빼앗긴 게 맞다는 이상한 논리를 펴시던데요. 변 대표님, 고종에 대한 제국 이후에 조선에 세워진 다른 나라가 있었나요? 임시정부를 인정하고 아니고를 이야기를 하시던데 국가의 3요소가 영토 국민주권인데 임시정부는 상해 있고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중국이나 러시아 국적이니 더 이야기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도 3.1 운동에서 독립을 외쳤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를 빼앗긴 게 맞다고요? 우리 선조들은 모두 논리적으로 올바르고 정확한 판단만 하고 살았다는 가정을 한다면 가능한 이야기겠지만 최소한 중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90% 이상인 현대에서도 미국산 쇠고기를 처먹으면 머리에 구멍이 뚫린다거나 사드 전자파로 튀겨 죽는다고 선동하면 앞뒤 확인도 하지 않고 촛불 들고 기어나와서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개돼지들이 존재하고 하물며 박근혜가 검찰의 조작 수사에 누명을 썼다고 확신하면서도 당시에 박근혜를 수사하고 무려 30년을 구형했던 윤석열과 한동훈을 같이 지지하는 사람들도 도처에 깔려 있는데 현대의 초등학교 수준의 교육도 받지 못했던 문맹자가 도처에 널려 있었던 1919년의 조선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완전하다고 가정하고 나라를 빼앗긴 적이 없는데 3.1 운동을 왜 했냐라고 이야기하는 건 상당히 웃긴 이야기입니다. 변 대표가 현재 겪고 있는 박근혜 국정, 농단 사건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교과에서 있는 위안부 내용도 본인이 틀리다고 하며 재판까지 하셨지 않나요? 변 대표님의 주장을 완성하시기 위해서는 고종에 대한 제국과 3.1 운동 사이에 조선에 다른 나라가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방법 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고종이 나라를 팔아먹었던 아니던 간에 한일 합병 이후에 우리는 나라를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변 대표 말대로 왕권 시대의 영토와 백성은 그냥 왕의 소유물이고 그걸 돈을 받고 팔아넘긴 게 바로 고종입니다. 아무리 난 이거 아무리 정신승리를 한다 그래도, 아니, 고종이 1910년도에 그 당시 돈으로 250억이고 지금 돈으로 한 20조 원의 뒷돈을 받아먹고 나라를 팔아먹었어요. 일제에다가. 총칼로 일본이 협박했다? 그럼 돈을 안 받아먹었어야지. 돈을 안 받아먹었어요. 돈을 왜 받아먹습니까? 협박당했는데 돈을 왜 받아먹어요? 일본이 돈 주고 나라 산 거예요, 고종한테. 그러면 그 돈을 살 수 있는 나라냐? 제국이니까. 왕조 국가니까 왕한테 돈 주고 사는 거야. 미국의 하와이 그거 어떻게 샀습니까? 하와이 그 부족 여왕한테 그냥 돈 주고 사버린 거 아니야, 그냥 그거.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의 노비 또한 주인의 소유물이어서 돈을 주고 사고 팔았다는 건 알고 있을 텐데 우리 마을 김대감이 건너 마을 박대감에게 노비와 땅을 팔고 한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럼 당시 박대감에게 팔려간 노비들은 박대감에게 계약 파기를 주장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김대감이 원래 팔고 싶지 않았는데 박대감에게 약점이 잡혔거나 협박을 받아서 조금 싼 값에 노비와 땅을 넘겼다고 칩니다. 시간이 지나서 노비가 박대감에게 계약 파기를 주장할 수 있었을까요? 마찬가지로 백성과 영토와 주권은 모두 왕의 것이었고 왕이 협박을 받아서 팔았던 돈에 욕심이 나서 팔았던 간에 당시에 불공정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나라의 주인인 고종이지 흥정의 대상이자 왕의 소유물인 백성이 아닙니다. 주권도 없고 단지 왕의 소유물이었던 백성이 나라를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무지한 인간은 없을 테니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빼앗겼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일제시대와 조선왕조 또는 대한제국 사이에 당시 우리 선조였던 조선인이 주권을 가지고 나라의 주인이었던 그런 나라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아, 그럼 나라를 안 뺏겼는데 3.1 운동은 왜 합니까? 나라를 뺏겼으니까 3.1 운동 했을 거 아니냐고, 내 말은. 교과서에다 기술할 때 우리는 나라를 뺏긴 적이 없는데 우리 선조들은 3.1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이거 도른 놈들이잖아, 그러면은. 이걸 증명하지 못하고 3.1 운동에서 독립을 외쳤기 때문에 뺏긴 게 증명이 된 거라고 하는 건
뺏겼다고 주장만 하면 무조건 뺏긴 게 된다는 얼토당토 않는 소리가 돼버립니다. 미국산 소고기를 처먹으면 머리에 구멍이 뚫린다고 해서 나온 사람의 숫자가 당시 3.1 운동에 참여한 선조들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았고, 당시 선조들보다 훨씬 더 많은 교육을 받고 문맹자나 숫자를 아는 사람도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빼앗긴 게 아닌데 어떻게 일본의 손해배상을 받아내냐고 하는데, 나라를 빼앗긴 게 아니라도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건 변 대표님 토론장에 나오시면 제가 알려드리죠. 마지막으로 일본인 관련해서 정리를 해주겠다. 다른 사람들도 김문수 씨에게 선조들이 일본인이었냐고 묻기만 할 뿐, 일본인이 아니었으면 뭐였는지 누구 하나 명확하게 정의를 내린 사람은 없었습니다. 일제치하의 국적이 일본입니까? 일본이지 그걸 모르십니까? 본인도 명확하게 정의 내리지 못하고 설명조차 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아니라고 하는 이런 추잡스러운 짓이 통하는 이유는 이 나라의 개돼지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이죠. 일단 우리가 일본인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건 일본의 입장이 더 중요하겠지만, 당시 일본에서 추진하고 추구해왔던 것들을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다. 우리는 현재 위안부나 징용권에 대해서 일본에 대한 엄청난 적개심을 가지고 있지만, 당시 징용이나 위안부 등은 일본인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만 봐도 우리가 피해자라고 할 수가 없다. 조선시대 때 노비 부부들 사이에서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를 주인이 장에다 내다 팔 수 있었고, 엄마나 누나를 성놀이개로 사용하다가 중국에 공료로 보내기도 하고 팔기도 했다. 이런 거에는 분노하지 않고 당시 일본인들도 다들 했었던 징용이나 위안부에 대해서만 분노하는지, 이유는 대한민국 언론이 구실을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개돼지들의 수준 낮은 가치관 때문이다. 당시 국적을 보자면 조선인들은 무국적자가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선조들이 일본인이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의 가장 큰 잣대는 바로 당시 조선이 식민지였는지를 말 그대로 한일 병합이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다. 일본에서 원래 조선인에게는 없었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며 소학교와 중학교 등을 세워서 교육을 시켜줬다. 마찬가지로 창씨 계명으로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면서 일본인들과의 차이점을 점점 줄여나갔다. 창씨 계명으로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면 한 세대가 지나면 조선인들과 일본인들의 구분 자체가 모호해지는 건 당연하므로 단순히 착취를 하기 위한 식민지가 아니라 조선인들을 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런 것들이 독립이 되고 난 후에 생각을 할 때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었겠으나,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조선인들이 일본인들과 동등하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토 히로부미나 이런 정치인들도 조선인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다. 나라가 일본으로 바뀌면서 노비 제도는 반인륜적이라며 폐지했고, 천민들에게도 사유재산을 허용했고, 당시 잘 살던 일본에서 막대한 세금을 조선에 투자해서 개발하고 발전시키면서 제국주의를 향한 열정을 다졌던 것으로 생각이 된다. 노비들은 학대에서 벗어나 학교에 다닐 수도 있었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 장교나 판사 또는 선생님 등 출세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주어졌다. 그렇게 조선의 천민으로 굶어 죽고 맞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운명이었던 사람들이 일제시대에 열심히 공부해서 판사나 선생님 또는 일본군이 장교가 된 사람들이 존재한다. 아마도 처음에는 조선인들의 생활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일본인들과 같이 경쟁에서 많이 밀릴 수밖에는 없었겠지만, 갈수록 일제하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그런 형태로 보여진다. 식민지라 함은 본국과 차별적으로 대우를 해야 하는데, 식민지인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 의무 교육을 시켜주며 창씨 계명을 해서 자국민과의 구분을 없애는 경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다만, 이 정도면 굳이 일본인이 아닌 고종의 소유물인 백성이라고 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무국적자라고 하기에는 일본에서 받고 있는 혜택이 너무나 많다. 물론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느끼는 것들은 사람마다 다르며 많은 사람들이 차별을 받았다고 느꼈을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일본 조정의 방향은 조선을 식민지가 아닌 일본으로 흡수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충분히 알 수가 있다. 당시 조선 사람과 일본 사람이 섞여 살면서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나고 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을 절대악으로 몰아서 개돼지들을 선동하는 대표적인 조국을 예를 들어보자. 조국이 말대로 우리나라 학자가 일본에 유리한 연구 결과를 내면 일본으로 귀화해야 한다면, 일본 학자는 일본에 유리한 연구 결과만 내고 한국은 한국에 유리한 결과만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학자들이 굳이 연구를 할 필요가 없이 서로만 잘했다고 우기기만 하자는 뜻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된다. 최근에 조국의 딸 조민이라는 사람이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4분의 1이 일본인의 유전자로 나왔다고 한다. 조민 씨의 부모 정경심 씨와 조국 씨의 외모로 봤을 때 나는 조국 씨가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 일본인 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럴 경우 조국은 자신의 조상을 대놓고 욕하는 난감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과연 조선이란 나라가 식민지였냐라고 묻는다면 당시 나왔던 사실들을 종합해봤을 때 일본은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조선인과 일본인의 차별을 두지 않으려고 창씨 개명까지 시키고 선거권과 피선거권 그리고 교육의 기회 등등을 일본인들과 동등하게 누릴 수 있었던 것으로 볼 때 누가 봐도 조선을 착취하기 위한 식민지로 여겼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 나라 개돼지들에게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옳고 그름 참과 거짓의 문제를 감정의 문제로 받아들여서 선동당한 채로 평생을 살아갈 것이다. 이 나라 개돼지들은 학자들이 연구를 할 필요도 없고 공부를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우리 편은 무조건적인 선이고 상대편은 절대악이라고 이미 규정해놓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역사학자들 중 누군가가 우리 위인들이나 우리나라의 불리한 사실을 공부해서 밝혀낸다면 당신은 이 나라의 언론과 정치인 그리고 개돼지들에게 매국노로 낙인 찍혀버린다. 그게 바로 이 나라의 진실을 찾아 볼 수 없게 된 이유다.